때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순수한 시심과 강인한 의지로 일제강점기를 살아왔던 청년 윤동주. 별을 노래하며 별처럼 빛나는 작품을 남겼지만 그는 29의 짧은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올해로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쓴 시들은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작지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라 잃은 슬픔을 청년 정신으로 개척하고 지켜온 또 다른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시대의 어둠을 밝힌 청년 정신을 찾아 대장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요즘 21세기 동북아시아의 담론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가 어떻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 삼국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들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번 동북아 대장정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동주 시인과 송봉규의 생가를 찾아가는데 지금으로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분들의 숨결과 흔적들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화에서만 봤던 그분들의 생가를 찾아가 보면 되게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감동적이지 않을까 되게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북아 대장정이 선열들의 민족적인 정신을 기리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인 만큼 저희도 그러한 민족 정신 또 청년 정신을 배울 수 있는 대장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확신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학기밖에 안 남아서 졸업과 취업과 해서 조금은 혼란스러운 시기라서 저도 이제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짧지만 그래도 많은 걸 보고 느끼면서 제가 가졌던 그런 결정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서 조금 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를 넘어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2017 대학생 동북아 대장정. 99명의 청년들이 맞이하게 될 새로운 길. 지금부터 그 새로운 길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2시간여 비행을 거쳐 심양으로, 그리고 기차를 타고 연길에 도착. 연길은 중국 길림성 동부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속하는 도시입니다. 버스를 타고 연길 시내를 가로지르자 우리네 시골 같은 익숙한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오늘 대원들이 묵게 될 곳인데요. 연길에 위치한 화룡 진달래 민속촌입니다. 매년 진달래 축제가 열려 이름 붙여진 마을로 100여 채의 전통 가옥에 주민들이 거주하며 관광객을 위해 민박과 문화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원들이 묵을 민박집 중 한 곳입니다. 외관도 우리네 시골집과 닮았지만 텃밭에서 자라는 옥수수며 가지를 보니 흡사 진짜로 시골 외가에 온 느낌마저 드는데요. 아담하고 소박한 민속촌에서의 하룻밤. 오늘부터 동북아 대장정의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될 텐데요. 우리 대원들 다들 준비됐나요? 그런데 대원들은 어디 가고 배낭들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무슨 이유인지 분주해 보이는 대원들.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건가요? 하수가 어제 터져가지고 다 못 씻었거든요. 지금 화장실이랑 밀린 일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단수로 씻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물이 나오기 시작해 급하게들 씻고 나오는 중이라네요. 야, 너 역시 너는 어서 씻었어?
나 저기 끝에 있는 여자 숙소 와가지고 씻었어. 너는? 나 저기 그룹장님들 있는 방. 궁하면 통한다더니 단수가 된 와중에도 씻고 나온 대원들도 있다는군요. 물 한 병으로 양치하고 세수하고 생수. 지급받은 생수로 양치했어요. 네. 엄마 물 아껴 쓸게. 물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서울 가서 물 아껴 쓸게 엄마. 미안해. 시골 외가 같은 푸근함은 누렸지만 동시에 불편함도 함께 경험했던 진달래 민속촌에서의 하룻밤. 우왕좌왕 정신은 없었지만 일정을 시작하는 대원들의 의욕과 열정은 넘쳐납니다. 힘들 정도 많을 텐데 다들 무사히 잘 소화해서 아무 탈 없이 끝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자, 이제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의 첫 일정은 윤동주 생가로 갑니다. 윤동주 시인을 만나러 가는 길, 대원들은 설레기 시작하는데요. 아직은 모든 것이 새롭게, 신기하게 느껴지는가 봅니다. 영화 중반인데 벌써 감옥 들어가. 현재의 모습은 45년도 후코가의 모습. 근데 영화가 이게 약간 픽션이 가미돼서 정확하게 시가 쓰여진 연도랑 영화 전개랑 맞지 않는데. 열받아. 그 교도제국대가 떨어졌을 때. 가서 조금 더 감동을 바로 느낄 수 있도록 영화를 다운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동주 생가로 가고 있는데 지금 영화를 같이 보면서 조금 더 실감나게 느끼려고 지금 영화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요? 이렇게 미리 공부를 해두면 현장에서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겠죠. 주제랑 관련된 청년 정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되고. 사실 윤동주 시인의 작품이 고등학교 문학에만 나와가지고 수능 특강에서 봤었죠. 네, 수능 특강에서만 봤지 이게 자세하게 그리고 윤동주 하면 맨날 부끄러움 그다음에 막 자기성찰 이렇게만 저기 국어 문학 교과서만 다뤘지 그 외에는 솔직히 찾아본 적이 없고 이번 탐방 이게 저기 교육하면서 좀 더 알아본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동촌은 동쪽 한반도를 밝히는 곳이라는 뜻으로 1900년에 윤동주 시인의 증조부가 가족을 이끌고 이곳 명동촌으로 이주해와 살게 된 곳입니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시인 윤동주. 그의 시는 진실한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순수하고 참다운 인간의 본성을 되새기게 하며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윤동주 시인의 생가로 시인이 15살까지 살던 집입니다. 교과서에서만 보았던 윤동주 시인을 이렇게 마주할 수 있다니. 대원들은 신기하면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의 생가를 둘러보며 당시 생활과 흔적들을 느껴보는 대원들. 윤동주 시인은 이곳에서 시를 쓰며 내일을 꿈꿨을 텐데요. 그 공간에서 이 시대의 청년들은 시대를 넘어 교감하며 소통을 주고받습니다. 우리 이번 투어의 중요한 한 축인 윤동주 선생의 생가에 왔어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있는데 윤동주 선생의 글 원본과 중국어 번역을 이렇게 나란히 병치해 놨고요. 그 밑에다가 이제 윤동주 소개해 놨는데 규정을 이렇게 했어요. 중국 조선족 애국주의신. 이때 애국, 이 국이 어느 나라냐? 어느 나라인 것 같아요. 저 애국의 국자처럼 중국 시인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 시인이다.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 잘 아는 별 해는 밤이라는 작품에 다른 나라라는 표기를 했어요. 윤동주는 중국을 이국이라고 생각한 게 틀림없죠.
창밖에 방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국적이 어디였든 상관없이 마음속으로 자기는 중국은 이국이고 일본은 남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명백한 한국인이고, 모든 문자 행위를 당시에 중국말이나 일본말로 써두었을 법도 한데 메모 차원에서도 단 한 번도 한글 이외의 글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살았던 1917년 45년에는 사실 국경 개념보다는 민족 개념이 더 앞섰기 때문에 이분은 한국 시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한민족 시인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을 거예요. 한글로만 쓰면 돼요. 한글로 쓰여진 그냥 시인 윤동주 생가가 쓰여지길 바랍니다. 윤동주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동북아 대장정 팀이 윤동주 생가에 와서 이분의 그 삶의 궤적 혹은 그 삶을 마치고 다시 이제 돌아가셔서 다시 이 땅에 묻히신 그 궤적을 일단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기념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노래한 인류 보편의 뭐 사랑, 인류의 또는 뭐 부끄러움 또는 자랑스러움, 이런 것들을 바로 이곳에서 꿈꾸며 살았던 흔적을 또 우리가 공간적으로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동주 생가내에 위치한 명동교회. 이곳으로 대원들이 3355 모여 앉았습니다. 명색이 시인을 만나러 왔으니 시 한 편 쓰지 않을 수 없겠죠. 이름하여 동북아 대장정 101장. 이번 101장의 주제는 단수라고 합니다. 대원들이 겪었던 단수의 경험이 어떻게 시로 표현됐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구경을 하는데 현대적으로 바뀌어버린 모습에 약간 공감이 안 돼서, 시인 윤동주가 만약에 시인 윤동주의 영혼이 만약에 여기에 다시 돌아와서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슬플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단수의 상황을 겪었다가 목이 말라갈 때쯤 다시 물을 틀어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씻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제대로 씻지 못했지만 세수나 그런 거 하면서 조금 목을 축이고 다시 떠나잖아요, 길을. 제가 그런 거랑 이제 연상을 지어서 글을 써봤어요. 머나먼 길 돌아온 추억의 흐름이 나의 집에 다다를 때쯤, 이질적인 그 모습에 추억의 흐름은 발을 멈춘다. 기억의 목마름에 돌아온 발길이 회색의 차가움에 지쳐갈 때쯤, 머뭇거리던 영혼 초록의 바람 내음에 위안을 삼고 멈추었던 발걸음 목을 축인 듯 노랑을 벗삼아 머나먼 길 다시 흐른다. 물에 대해서 생각나는 걸 쓰면서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시 쓰기는 대원들에게 조금은 어려운 미션. 창작의 고통이라는 것이 아마 이런 거겠죠. 그런데 정작 시인 윤동주는 시가 너무 쉽게 쓰여져서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인생이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한껏 시상에 잠겼던 대원들이 다음 일정을 위해 발길을 돌립니다. 윤동주 생가 다음으로 이어질 여정은 바로 시인의 묘소입니다. 발이 땀나. 언제? 또 다른 일감이지. 나는. 그런데 시인의 묘소를 찾아가는 여정이 그리 만만치만은 않은 모양입니다. 깊은 산속, 찾기도 힘든 길을 지나서야 비로소 시인의 묘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시인 윤동주와 조우하게 된 대원들. 교과서로만 배웠던 윤동주 시인의 묘수 앞에 직접 서게 되니 벅찬 감동과 함께 만감이 교차합니다. 무기력한 상황을 부끄러워하며 자기 성찰을 시로 승화시켰던 청년이자 시인 윤동주. 그가 우리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청년 정신도 바로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나라의 아픔을 시로 승화했던 윤동주처럼 타국 중국에서 시대의 아픔을 시로 승화했던 청년은 또 있었습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장춘. 장춘엔 빈민촌인 동산마루가 있는데요. 1940년대 일제 탄압을 피해 건너간 시인 백석이 머물던 곳으로 백석은 물론 최남선, 안수길, 염상섭 등의 문인들도 기거했던 곳입니다. 윤동주에게 많은 영감과 영향을 준 시인 백석. 백석은 서정적인 정서를 사투리로 표현한 작품을 주로 썼는데요. 고향, 사슴 등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나라를 잃은 시인은 이 낡고 허름한 곳에서 눈물을 머금으며 시를 썼겠죠. 그래서 이곳은 한국 문학사의 잃어버린 공간으로도 불립니다. 윤동주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의 마지막에 수록한 별 해는 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이 1941년 4월에 조선 잡지 문장에 발표됩니다. 그걸 읽은 대학교 4학년 윤동주가 이 작품과에서 많은 암시와 그 힌트를 얻어서 별 해는 밤을 씁니다. 얼마 전에 암울했던 시대, 문학 청년들은 이렇게 녹록치 않은 삶의 무게를 견디며 서로에게 영감을 주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장춘 어딘가에서 살았다는 흔적만 있는데 지금도 정확하게 어느 지점인지를 확정할 수는 없으나 하여튼 여기서 100m 이내 거리에 백석이 살았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얘기하는 그 백석에 관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더 풍요롭게 하시고 공부는 저 텍스트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을 역주행하면서 만나는 기억들도 참 훌륭한 공부 같아요. 그들은 지금 이곳에 없지만 그들이 느꼈을 시대의 아픔은 우리 청년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합니다. 시대의 아픔을 시로 승화시켰던 윤동주, 백석과의 만남을 뒤로 하고 대원들은 다음 여정을 시작합니다. 기차를 기다리는 대원들 속에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 대원이 있네요. 이번 대장정 여정 동안 방문하는 장소의 느낌을 캘리그래피로 남길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장정은 기차와 고속열차를 이용한 이동이 많은데요. 때문에 우리 대원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리를 잡고 나서야 밖의 풍경도 눈에 들어오고 미처 처리 못한 일들도 생각난 모양입니다. 양말을 말리는가 하면 덜 마른 옷을 창문에 걸어 말리는 대원도 보이네요. 맞아, 일정이 빠르면 안 말라요. 대원들이 도착한 곳은 하얼빈입니다. 하얼빈역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역사적인 곳이죠.
지금은 공사 중이라 아쉽게도 둘러볼 수 없다는군요. 청년들이 하얼빈을 찾은 이유는 731 부대를 둘러보기 위해서인데요. (731) 부대는 우리가 잘 몰랐지만 알아야 할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조선人か。はい。週に3回投与。感染の有無はまだありません。 731 부대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하얼빈에 주둔시켰던 일제산하 세균전 부대로 2차 세계대전 동안 전쟁포로 및 수감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각종 세균 실험과 생체, 약물 실험 등을 자행해 왔습니다. 통나무란 뜻으로 생체 실험 대상자를 가리키는 말인 마루타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이곳에서는 실험이라는 이름으로 마루타가 자행되어 왔던 것이죠. 마루타에 관련된 영상과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끔찍하고 한동안 많이 시달렸었거든요. 계속 떠올라서 정말 실제 했던 장면들과 그다음에 사진들 그리고 그 물건들을 보고 있으니까 아 이게 영상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구나라는 게 딱 와닿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과생으로서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어떤 과학의 발전이나 의학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전쟁이라는 비인도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납득이 되지 않고 저도 나중에 실험을 할 때나 이런 거에 있어서 미래나 아니면 혹은 인간을 위해서 하는 학문이지 그거를 통해서 사람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31 부대는 생체 실험은 물론 세균전에도 주력을 해왔는데요. 이런 세균전으로 인한 피해자만도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전시관을 둘러보며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는 대원들. 충격적인 역사지만 그래서 더 기억해야 하는 역사일지도 모릅니다. 일제 침략 행동이 단순히 한국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동아시아 전체를 넘어서 많은 나라들에 피해를 끼쳤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이런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얼빈 731 부대에서의 무거운 마음을 뒤로 하고 청년들은 다시 다음 여정을 위해 떠납니다. 하얼빈에서 출발하는 이 열차는 중국의 북방 만주리로 가는 열차인데요. 대원들은 오늘 이 기차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하룻밤을 묵게 될 기차라니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침대가 2층도 아니고 무려 3층? 상황이 이쯤 되면 자리 선점이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좀 추워요. 공기가 좀 많아요. 공기는 좀 좋은 것 같은데 굉장히 무서워요. 지금 떨어질까 봐. 힘들어요. 내 거 가져올게. 그래도 신기합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들판. 창밖 풍경은 저리도 평온한데
열차 안은 여전히 소란스럽네요. 제가 생각했던 야간 열차랑은 전혀 좀 다른 편이어가지고 좀 실망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대장정이라는 활동에서 좀 색다른 경험도 한 것 같아가지고 네, 좋은 추억 가지고 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가자. 기쁜 거 하이라로 떠납니다. 동부가 대장정 화이팅! 13시간 기차를 타고 다시 버스로 갈아탄 대원들은 하이라오를 향해 계속 달려갑니다. 이렇게 달리고 또 달려 하이라올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이라올은 세계 최대 3대 초원 중 하나이자 목축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대원들은 오늘 이곳 흑산도 양시촌에 있는 게르촌에서 하룻밤을 묵을 예정입니다. 특별한 공간에서의 하룻밤. 외부만큼이나 내부도 궁금해지는데요. 화장실인가? 화장실 있어, 화장실 있어요. 진짜 좋다.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 진짜 좋다. 화장실도 있고. 하지만 게르의 진짜 매력은 하늘을 볼 수 있는 천장입니다. 뚫린 천장을 통해 별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열차의 3층 침대에 비하면 침대도 이만하면 호텔 부럽지 않고요. 또 대나무와 천, 가죽을 이용해 전통 방식으로 지어진 게르는 초원의 낭만을 더해줄 것 같습니다. 화장실 공용 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좀 불편하게 씻겠구나 했는데 화장실이 있어서 진짜 좋고 밀린 빨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밖에 날씨 너무 좋아서 널어놓으면 맞네. 대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는 사이 하이라올에도 밤이 찾아옵니다. 밤이 되자 캠프파이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자작시 낭송 시간. 또가 고장났을 뿐이었다. 내로 가득 덮인 입은 습할 길이 없었고 아했던 내 얼굴이 침으로 가득했다. 인 도가 야박했다. 비라도 내려주길. 만 개의 별이 빗방울로 떨어져 주길 바랄 뿐이었다. 감사합니다. 자작시 낭송에 이어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대원들 표정이 세상 진지해 보입니다. 긴 대장정 여정 속에서 온전히 나에게 집중해보는 시간을 갖는 대원들. 그댈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쓰는데. 인생의 모든 순간을 귀중히 살고 만나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대하면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앞에 펼쳐진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말을 썼어요. 그리고 나한테 너무 사랑한다고.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를 항상 고민하고 좀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 막상 사람들과 부딪히고 친해져 보니까 약간 그분들이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저를 더 받아들일 준비가 많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항상 지내면서 더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약간 벅차 올라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피지 못한 꽃들도 언젠가는 피어오르고 구름 속에 갇힌 별들도 거친 하늘에 환히 빛날 텐데 Light in the sky 내 젊은 날의 그렇게 별 해는 밤이 지나고 어느덧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지난밤 별 해느라 잠을 설치지는 않았나 걱정이 됐는데 다들 일찍 모였네요. 좀 밀어야 이게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야, 몇 명이 붙는 거야? 쏟아지는 별빛 속에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깊어진 우정 때문일까요? 대원들은 배낭끈을 조여주고 풀어주며 서로를 챙기기에 바쁩니다. 이거를 일단 먼저 뒤로 당겨. 제가 제일 조의 뒤에 설 건데 조상 도와가지고 저희 조원들 더 완주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4시간 동안 초원을 걷는 트레킹이 시작됐습니다. 대원들 각오는 단단히 돼 있겠죠? 우리 4시간 걷는데요. 손도 안 돼. 4시간. 아직 5분밖에 안 돼서 쌩쌩합니다. 4시간 뒤에 한번 4시간 비포 후에 봐요. 애프터를 찍어주세요. 대원들의 발걸음이 아직은 가벼워 보입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걷느라 힘든 줄도 모르는 것 같은데요. 나랑 비슷한?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에 빠져가다 보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 조심해. 괜찮아? 푸른 초원에 말똥이 천지. 아름답기만 한 초원에 이런 반전이 숨어 있었네요. 흙길을 밟으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꽃길을 걷고 싶습니다. 꽃길이 아니어도 좋은 건 함께 걷는 이 길이 두고두고 남을 추억을 선물하기 때문일 겁니다. 네, 괜찮아요. 노래 들으니까 완전 좋아요. 얘기도 나누고 노래도 불렀지만 몇 시간을 줄곧 걷는 일이 그리 만만치만은 않은 일이죠. 걷고 또 걸어 대원들이 도착한 곳은 러시아와 접하고 있는 국경의 국문. 이곳이 최종 목적지인가 싶었는데 아직 절반밖에 못 왔다고 하네요. 트레킹 완주를 위해 재정비도 확실하게 해두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같이 걸어가는 이 재미.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모두가 함께라서 힘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인의 발걸음이 하나 되어 이대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보람차고 행복합니다. 같이 박수. 아직 안 끝났어요. 이 순간을 사진이 아니라 마음에 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형 눈동자 속에 담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담는 너 마음속에 치얼스. 어떤 이는 마음에, 또 어떤 이는 사진기에 추억을 담습니다. 자, 다들 좀 쉬었으니 다시 트레킹 시작!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아까와 달리
누구는 배낭을 메고 누구는 메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런 거죠? 아침 모여서 아침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끼리 다 모여야 되는 건데 조에서 한 명이라도 늦으면 페널티를 받는 게 그날 저녁에 공지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조에 늦은 사람이 있어서 다 같이 이제 늦은 거에 대한 페널티를 받아서 지금 가방을 메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경사는 높아지는데 가방까지 메고 가려니 이래저래 힘이 듭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네, 단체 생활할 때는 절대로 지약하지 맙시다.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안 그래도 힘든 길을 배낭 10kg짜리 두고 지금. 아니.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 동료애는 더 싹트는 법. 네, 정상에 다다랐다. 너무 좋아요. 진짜. 와,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막 뭐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행군이랑 똑같다고. 근데 엄청 길긴 했는데 앞 사람 따라가다 보니까 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신기했어요. 다 지쳐가지고. 좀 쉬었다 구경하려고. 배낭족들은 더 기진맥진입니다. 애들이 지쳐갖고 다 이렇게 내려왔어. 정신이 아래로 내려왔어. 다운돼서 여기서만 머물러. 어디서도 못해볼 경험이니까 되게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고 되게 힘들어도 진짜 팀원들이 있어서 버텼던 것 같아요. 진짜로. 없었으면 진짜 혼자서는 못했을 것 같아요. 우와, 진짜 예쁘다. 한숨을 돌리고 나서야 대원들은 아름다운 습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번 트레킹의 최종 목적지는 어얼구나 습지. 어얼구나 습지는 중국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면적이 가장 큰 습지로 아시아 제1의 습지로도 꼽히고 있다는데요. 규모에 놀라고 아름다운 모습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완주의 기쁨을 바람으로 만끽 중입니다. 진짜 최고예요. 바람이 너무 불어서 내려가기가 너무 싫고요. 네, 진짜 더위가 다 씻겨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대자연과 함께 호흡해본 시간. 그 넓은 대자연 속에서 우리 대원들은 어떤 미래를 또 어떤 생각들을 나누었을까요? 대장정의 마지막은 시인 윤동주처럼 시대의 아픔을 마주했던 또 다른 청년들을 만나는 여정입니다. 중국의 가장 큰 공업도시 심양. 대원들은 시대의 아픔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개척했던 또 다른 청년을 만나게 될 텐데요. 청년 기업가로서의 꿈을 키우던 한국 청년 신용호가 있었습니다. 윤동주 시인과 같은 해에 태어난 신용호는 20살에 중국으로 떠나와 청년 사업가로서의 꿈을 위해 노력해왔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교육과 문화 사업을 통해 자신의 뜻을 펼쳐왔습니다. 스무 살 때 지금 출임공사가 있는 후지다 상사에 취업을 하고 이후 후지다 상사의 도매점장이 되면서 청년 사업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이후 신용호는 북경에 북일공사라는 곡물회사를 창립하고 중국 대륙에서 굳건한 의지로 자신의 꿈을 키웠습니다. 특히 청년 사업가 신용호는 민족 시인 이육사를 만나 독립운동 기금을 내놓기로 약속하며 민족 자본가라는 자신의 평생의 꿈을 이루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런 신용호를 두고 시인 이육사는 이런 평을 했다고 합니다. 장사치나 사업가가 너나 없이 돈을 벌기 위해 친일과 매국을 일삼는 판에 참으로 올곧은 생각을 했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독립운동에 뛰어든 것이나 진배없네. 청년 사업가 신용호는 자신만이 아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하는 청년 정신은 새로운 길에 도전하는 도전 정신과 좌절하지 않는 용기가 아니었을까요? 그가 남긴 청년 정신을 마음에 새기며 다음 여정지로 출발합니다. 다음 여정은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게 되는데요. 국내선 비행기 연착으로 하염없이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 지금 비행기 연착이라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안 떴어요, 아직도. 조원들이 많이 지쳐서 제가 흥을 돋궈주기 위해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북경으로 떠납니다. 북경에서 만나요. 대장정의 마지막 여정지는 북경.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드디어 중국의 수도 북경에 도착. 북경엔 볼거리도 둘러볼 곳도 많지만 대원들이 북경을 찾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북경 변두리 한켠엔 우리의 아픈 역사가 남아있는데요. 이곳은 시인 이육사의 숨국지로 알려진 곳입니다.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이육사는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염원하는 시를 주로 썼는데요. 항일운동가로서도 두드러진 활동을 해왔습니다. 좁디 좁은 골목을 따라가다 보면 아픈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 현지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아주 조용히 돌아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옛 일본군 헌병대 건물로 이육사가 옥사한 곳입니다. 그냥 보기엔 주택 같지만 예전에 헌병대 건물이었던 일부 공간을 주거 공간으로 개조해 사람이 살게 됐다고 합니다. 시인도 이런 답답한 마음이었을까요? 나라 잃은 청년들의 삶을 들여다보니 대원들의 마음 한켠도 저려옵니다. 좀 안타까웠어요. 다들 주민들이 살고 있어서 저희가 눈치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게. 교과서에서 읽었던 그 이육사 시인이 실제로 돌아가신 자리인데 지금 뭐 하나도 복원이 안 된 상태고 어쩌면 정말로 그 시인이 살았던 그 숨결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한편으로는 마음이 되게 안 좋았고 또 약간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생기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윤동주 시인, 그리고 이육사 등등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 자신이 만약 그 시대에 있었다면 어떻게 나만의 방법으로 불의에 대항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방법론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아직 더 배울 게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몽고라는 그런 광활한 자연에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이러한 광활한 자연에서 큰 공간 속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더욱더 제 일상 속에서 오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묵묵히 나의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다짐을 계속해서 매일 밤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거? 트레킹을 하는 도중에도 그때 혼자였으면 절대 못했을 것 같았는데 다 같이여서 할 수 있었고 함께여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저에게 제일 강하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 장소를 기억하려고요. 장소를 글씨를 쓰고 그 장소랑 같이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초원의 하이라울에 엄청 넓은 초원에 갔는데 하늘이 엄청 파랗고 풀도 쫙 펴져 있으면 하이라울의 드넓은 초원의 기상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문구를 같이 딱 그 영감을 받으면 써요. 그 순간순간들이 정말 아름답게 기억되거든요. 제가 나무 토막 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이렇게 떠다닐 때 파도가 이르면은 그냥 이쪽으로 치웠다가 저쪽으로 치웠다가 이렇게 살았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해서 그냥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친구들이 너 이거 해야 된다, 대외 활동 다 하니까 너도 해야 된다 해서 대외 활동 했었고, 운 좋게 이제 동부가 대장정을 하게 돼서 제가 이제 나무 토막이 아니라 물고기가 된 것 같았어요. 제 갈 길을 이렇게 찾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느끼고 제 스스로 도전을 만들어 나가는 약간 그런 값진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어딜 가도 길 위를 헤매고 타는 불을 손등에 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 것 다 그런 거지. 같은 곳을 돌고 돌고 돌아 길 찾아 나온 더딘 발걸음 조그만 세상 난 우주에 관심 있었어. 대장정을 통해 힘찬 비상을 시작한 99명의 대원들. 앞으로도 이들의 꿈과 내일을 응원합니다.